또 연장해달라고 해서 네. 그건 좀 너무하니까 네, 이건 말을 또 계속 뒤집고 자기 네, 얘기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건물주택 대표 김영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톡 김도균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입자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연체 절차에 대해서 레벨업 된 얘기 요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매입한 건물은 사실 세입자들도 네, 다 좋고 네, 그래서 저희랑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 연체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드리고 세입자분도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좋은 이제 마음으로 저희 서초동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 세입자가 끝까지 진상을 했던 세입자 때문에 저희가 연체 절차를 네, 제대로 공부를 많이 공부를 했죠. 했습니다. 네, 네, 네. 그거 과연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서초동 건물 매입했을 당시에 이미 기존에 입주해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냥 월세 인상하지는 말고 그냥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하자. 네, 그래서 계약 내용 살펴보니까 월세가 또 선불이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 건물주가 뭐 이 사람도 제때 잘 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좋은 네, 네. 마음으로 네, 네, 네.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 이쪽 건물 관련해서 좀 고칠 것도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 고칠 것도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네. 해서 인테리어 업자도 저희가 소개 받아서 사실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고치기도 네.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고 태도가 네. 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월세가 선납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달 거를 이제 미리 받아야 되는데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을 때 아직 입금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1일 입금해도 사실 연체인 거죠. 근데 안 들어와서 일단 1기분 연체가 된 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깜빡했나 보다 저도 좀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늘 그래 왔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계속 입금이 안 되길래 이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세가 안 들어왔다. 그랬더니 제가 안 드렸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 뭐 입금해드려야죠라고 해서 저도 그냥 일단은 좋게 해서 그때 뭐 녹취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래서 전화를 일단 했죠.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다른 건물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전 어쨌든 입금 일자는 잘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12월 1일 날이 됐을 때도 당연히 11월 건 물론이고 다음 달이니까 이제 선불이었던 12월 것도 안 들어와서 일단 이제 2기분 연체가 된 거 이제 파악이 되고 이제 대표님께도 공유 드리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뭐 주말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바로 전화를 이제 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안 받은 문자 남기고 보통 했는데 보통은 사람이 문자를 남기면 다시 전화를 하거나 무슨 일이었냐 이제 하긴 할 텐데 이제 본인도 2달치 안 낸 걸 이제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였던 거죠. 그러다 결국 저도 또 뭐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지나서 요청하고 이때는 저도 이제는 물론 물론 뭐 모르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니까 녹취도 하고 이제 그때는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화해서 안 받을 때는 그냥 연락 부탁드린다 정도로 문자를 남겼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언제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전화 드렸으니까 연락 달라라고 저도 명확하게 뭔가 남겼었죠. 그래서 일단 이날 뭐 이렇게 해서 건물 이 2달치가 밀렸으니까 입금해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전화는 따로 오진 않았었고 해서 그다음으로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문자를 아까 이렇게 보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해가 결국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12월 31일 날 이제 다음 달 뭐 들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고 이제 3기 연체 되니까 이제 저희 기준에서는 이때도 계약 이제 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봤던 세입자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뭐 법적 절차까지는 좀 말고 일단 해보자 뭐 해서 일단 1월 이제 뭐 설 좀 지나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통화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사실 얼굴 몇 번 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뭐 일이 좀 안 풀리고 해서 일단 장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길래 그럼 우리가 그럼 2월 말까지 연체된 그 월세 연체이자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보증금하고 정산해서 내보내자 그랬더니 약속을 한 거죠. 그분도 뭐 오케이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해서 저희도 그냥 이제 또 이때는 어떤 뭐 증명 뭐 내용 공증을 받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했고 페이퍼로 이렇게 계약서 쓰지는 않았고 서로 대화로 좋게 그냥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2월 말에 이제 나가겠다고 한 때 다시 이제 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분은 이때부터는 보증금하고 좀 상기한다고 했으니까 월세 원래는 사실 입금받는 월세랑 보증금은 별개인데 이분도 이제 나갈 생각 아예 하셨으니까 이제 월세는 계속 안 내고 계셨고 그냥 나갈 때 보증금 까라는 뭐 그런 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아닌데 일단 알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가기 이제 2월 말에 나가는데 저희 이제 건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사 날짜도 있고 정산도 해야 되고 또 복도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실제 나가는 날보다 한 일주일 전쯤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사 업체도 부를 테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엘리베이터 쓰겠다.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그렇게 날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옮겨가려는 사무실이 뭐 좀 더 알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잘 안 구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좀 약간 뭐 우리한테 뭐 요청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안한데 뭐 양해 좀 부탁한다. 그렇게 요청하는 걸 뭐 갑자기 외월차게 하고 그러니까 그럼 알겠다. 그럼 한 달 더 지난 뒤에 해라.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말씀하신 게 딱 한 달은 아니었고 한 달 정도인데 한 2, 3주 걸릴 것 같다 하시길래 그냥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뭐 계속 뭐 좀 근데 법적인까지 갈 건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녹취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2, 3주 그러니까 물론 구두로 본인이 뭐 한 달 말씀하신 2, 3주라고 하셔서 했는데 2, 3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연락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 월세는 계속 못 받고 있었고. 그때 그러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한 3주 더 지나고 이제 나갈 날 약속한 거의 한 달 다 돼갈 때 또 연락 와서 또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건 좀 너무하니까 이건 말을 또 계속 뒤집고 자기 얘기를.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거 잘 안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사실 계속 사정을 봐드렸는데 뭐 저희가 뭐 어디까지 봐드려야 되는 거냐, 뭐 저희가 손해도 사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연장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지금 이미 약속한 날짜도 지난 상태에서 또 이런 부탁하시는 건 안 맞는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럼 3월 말까지는 나가는 걸로 하셔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일단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 계속 지방 출장 갔다고 계속 약속 날짜도 안 잡고 계속 미루고 전화 연락해도 안 받고 문자도 그냥 대답 없고 계속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도 이거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와 변리사분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별개업체에서 저희 건물주 톡에 그 세입자들 관련돼서 연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라고. 좋은 뜻은 좋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서로 기분이 나빠져요. 나중 되면 이게 꼭 돈의 문제를 떠나서 좋게 서로 양해한 건데 막판에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적인 거 확인하고 이제 내용 증명부터 내용 증명을 일단 보냈죠.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넣어서 보냈더니 그 거꾸로 이제 내용 증명 바꾸는 자기도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내용 증명 바꾸는 이제 연락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갈 거 있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합의를 해서 나가는 날짜도 정하고 녹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날짜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날짜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말도 막 그렇게 했잖아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뭐 저희 기준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내용들만 보냈고 이제 그럼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명도 이제 절차 알아보고 이런 와중이었어요. 근데 비용들도 다 부담해야 되고 너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양해줬던 거 연체 이자니 이런 거 다 그러면 우리는 청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제서는 또 거꾸로 막 먼저 연락 오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어쨌든 사무실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해서 좀 양해해달라 그러면서 9월 3일 날 퇴거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하고 그래서 퇴거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정산하고 저희 연체이자는 마지막까지 사실 이때는 안 받았고요. 그래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 송금해 주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잘 갔냐 뭐 그래도 그냥 확인했는데 그 뒤로는 뭐 별 연락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겪으면서 저희가 괜히 미리 양해해 줘봐야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이 세입자와 계약했을 때 서로 법적인 건 정확하게 알면서 그 사람한테 뭐를 지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주고 그 어겼을 때 어떤 게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때 처음부터 그럼 이거는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나온다. 그래서 계약서에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씁니다. 계약서에 연체하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연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데서 하는 이자보다 연체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번 연체하고 나면 이건 계약이 자동 해지니까 퇴거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세입자가 물론 이제 되게 어려워서 양해한다면 좀 양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할 카드는 들고 있으면서 해야지 그냥 알겠어요. 그렇게 네. 하시죠. 네. 좋게 하다 보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권리가 뭐다 그걸 정확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세입자가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양해해 줄 수 있는 건 그 다음이고 무조건 그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건물주 톡에는 그 연체별로 저희가 워낙 겪은 것들이 있어서 그 연체별로 한 달 됐을 때, 2달 네. 됐을 때, 네. 3달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달 끝나고 나서 어떤 절차로 여러분이 명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톡 다운받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 저희처럼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처음부터도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제로 그 훌륭한 세입자 때문에 연체와 관련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큰 했죠. 스터디를 네, 했던 네. 그런 세입자 얘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